사별 후 재혼한 50대 남성이 너무 커서 고민인 60대 한복집 여사장. 얼마 후 완전 날벼락 맞았습니다. 저는 최은희입니다. 올해 61. 종로에서 한복집을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6년 전이었죠. 그 뒤로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닫았습니다. 단정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여자로서 끝났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주름진 손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누가 이 손을 잡아주겠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박도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혼례 촬영 때문에 한복을 빌리러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남달랐어요. 차분하고 낮고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나이는 55쯤 되어 보였죠. 회색 린넨 셔츠를 입고 있었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복을 찾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도연 씨는 한복들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한복의 주름에도 사람의 인생이 담긴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복을 만지던 손이요. 누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손님들은 보통 가격을 물어보거나 색깔을 고르거나 급하게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달랐어요. 한복을 만지는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천을 보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 저고리는 누가 입었을까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신부가 입었던 건데 벌써 10년도 더 됐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신부는 지금 행복할까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행복하길 바라죠.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는 한복을 골라 대여 절차를 밟았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문득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가게 오래 하셨나 봐요?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지만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어요. 도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혼자입니다. 사별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한복 반납하러 올게요. 도연 씨가 한복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 마음이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는데 이상하게 창밖만 보게 되더라고요. 한복의 주름에도 인생이 담긴 것 같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복을 만지며 살아온 제 30년. 그 시간을 누군가 이해해준다는 게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아직 여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그 목소리.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리면서도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혹시 도연 씨가 또 올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라고 했으니 아직 멀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가던 시간이 유독 느리게 가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문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도연 씨일까 해서요. 하지만 매번 다른 손님이었죠.
일주일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길고 느린 일주일.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한복을 정갈하게 개서 들고 왔더라고요. 잘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은 잘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사진 많이 건졌습니다. 도연 씨는 카메라에서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전통 혼례 사진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장님 한복 덕분이에요. 옷에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사진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에 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복 반납을 받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도연 씨가 망설이다 물었어요. 사장님, 저기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찻집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찻집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장부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도연 씨가 또 올까? 아니, 올 이유가 없죠. 한복도 반납했고 용건도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문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어요. 저는 한복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양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 도연 씨. 무슨 일이세요? 당황한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지난번에 사장님이 차 사주셨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죠. 도연 씨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만인가요?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가져온 게. 도연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손님 기다리시는 거 아니면 잠깐 앉아서 드셔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저는 가게 안쪽 작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평소 장부 정리할 때 쓰는 자리였죠.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온 걸까? 정말 커피를 사려고 온 걸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늘 그렇죠. 가게 지키고 집 가고 매일 혼자 하시니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6년이나 됐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던 거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견디고 있었던 거죠. 사장님은 이 일이 좋으세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좋다기보다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인생이요? 남편이랑 같이 시작한 가게니까. 이걸 지키는 게 남편한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약속 같은 거예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사진을 찍는 건 사라지는 걸 붙잡고 싶어서예요. 사라지는 거죠? 순간들이요. 사람도 감정도 다 흘러가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남기면 적어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도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그 사람 얼굴이 점점 흐려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진을 더 찍게 됐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 컵을 놓치고 말았어요. 커피가 제 치마에 쏟아졌습니다. 아, 이런. 황급히 일어서려는데 도연 씨가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이거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것도 흘렸어요. 그러니까 쓰세요. 도연 씨가 손수건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손끝이 살짝 닿았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른 손수건을 받아 치마를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제가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이만 가볼게요. 도연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네. 커피 고마웠어요. 손수건은 다음에 드릴 때 주세요. 네. 다시 올게요. 그때 받을게요. 도연 씨가 미소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손수건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천에 조그맣게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도, 현, 손으로 짠 손수건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어머니일까 아니면 돌아가신 부인일까? 손수건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났어요. 따뜻하고 깨끗한 냄새.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서랍을 보다가 중얼거렸죠. 괜히 마음이 흔들리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커피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커피 맛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와 나눈 대화들. 그 말들이 제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사라지는 걸 붙잡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랬나 봐요.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이 가게를 지키는 걸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 늘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유독 쓸쓸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다시 온다고 했지? 손수건을 돌려주러 온다고. 그럼 언제 올까? 내일? 모레? 다음 주?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기다려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손끝이 닿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사람의 온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제 할머니인데. 하지만 가슴은 정직했어요.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 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내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손수건을 돌려주러 온다던 도연 씨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사진 전시회 포스터 보여드리려고요.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요. 한복 자료 좀 여쭤보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도연 씨가 진짜로 원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걸. 저도 마찬가지였죠. 토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이러는 게 우스운데.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렸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다 끊긴 시간. 도연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늦었죠? 촬영이 길어져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좋아하는 보리차. 처음엔 커피를 드렸는데 어느 날 도연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보리차가 더 맛있어요. 구수하고 따뜻해서. 그 뒤로 저는 늘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통 사찰 촬영했어요. 다음 주에 전시할 작품이에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즐거웠어요. 일을 하면서도 사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사찰 처마 밑에 걸린 천들이 한복 같았거든요. 바람에 펄럭이는 게.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꿨던 것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사장님, 한복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도연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왜요? 궁금해서요. 제가 입으면 어떤 느낌일지. 남자 한복은 저기 있어요. 저는 안쪽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도연 씨는 진회색 두루마기를 골라 입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깃이 뒤집혀 있었죠. 잠깐만요. 저는 도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을 뻗어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고와요. 손끝이 도연 씨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인지 도연 씨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죠. 이제 잘 보여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사장님 얼굴이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저기. 얼른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복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도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도연 씨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말이 되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61. 이 나이에 누군가한테 설렌다는 게 우스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도연 씨 생각뿐이었어요. 한복 입은 모습, 미소 짓던 얼굴, 조용한 목소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토요일이 왔어요. 이번엔 도연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할 말이 있어서요. 도연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제 안 오겠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은희 씨. 처음으로 도연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 사장님 좋아합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좋아합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요. 도연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복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한복을 정리하고 계셨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도연 씨, 저는 아내가 떠난 뒤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믿었죠.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외로웠다는 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떠세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세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의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좋아합니다. 그 말이 자꾸 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처진 눈가. 이런 나를 좋아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좋아한다고 말해준다는 게, 나도 좋아해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어요. 나도 도연 씨가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 설렘, 떨림, 기대, 모든 게 돌아왔어요. 사랑이 늦게 오면 안 되나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61은 너무 늦은 나이인가요? 다시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진심이라면 언제라도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도연 씨가 좋습니다. 천천히, 우리 천천히 시작해봐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은희 씨,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 가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만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 함께 밥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까워졌죠. 어느 날 도연 씨가 물었어요. 은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습니다. 가게에서 차를 마시다가 그냥 조용히 물었어요. 결혼이요? 네.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요. 도연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혼, 다시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제 대답에 도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씨. 우리는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구청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에요? 제가 말했을 때 도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우리끼리는 축하해야죠. 그날 저녁 도연 씨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둘이서 촛불을 켜고 조용히 축하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도연 씨. 저야말로요, 은희 씨.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살 집을 알아봤어요. 도연 씨가 찾아낸 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이 집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도연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고치면 되죠.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집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집. 그렇게 우리는 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집에 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벽지를 바르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페인트가 옷에 묻기도 하고 벽지가 삐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흰색 페인트였는데 생각보다 잘 발렸습니다. 은희 씨, 여기 좀 보세요. 도연 씨가 불렀습니다. 왜요? 여기다가 뭐 좀 써도 될까요? 뭐요? 도연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페인트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벽에 조그맣게 썼습니다. 은희 하트 도연.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애도 아니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 집인데 이 정도는 괜찮죠?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지워요. 창피하잖아요. 싫어요. 이거 우리 사랑의 증표예요. 아이고. 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이런 장난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낙서는 덧칠하지 못했어요. 도연 씨가 계속 막았거든요. 이거 지우면 저 삐칩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두세요. 나중에 벽지 바르면 어차피 안 보여요. 도연 씨의 말대로 나중에 벽지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 벽만큼은 벽지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페인트 칠한 채로 두었습니다. 은희 하트 도연이라는 글씨와 함께요. 집을 고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복집에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고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제 우리 집이네요. 도연 씨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 이사한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첫날인데 라면이라니 미안해요. 제가 말했을 때 도연 씨가 웃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우리 집에서 먹는 첫 끼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에서 먹는 첫 끼니. 라면이었지만 특별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쏟아지는 날이 있었어요. 장대비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물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비세요. 어디요? 도연 씨가 달려왔습니다. 저기요. 저기. 아, 진짜네. 지붕 수리를 더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황급히 대야를 갖다 놨어요. 물방울이 대야에 떨어지며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 비 새네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 좋죠? 도연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비가 새는 집, 완벽하지 않은 집,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집. 네, 좋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지붕 고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비 올 때마다 대야 갖다 놓아야겠네요. 그것도 추억이죠.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가 새는 천장을 봤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은희 씨, 네, 행복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도요. 저는 도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도 샜고 벽에는 장난스러운 낙서도 있었죠. 하지만 이게 우리 집이었습니다. 함께 만든, 함께 사는 우리만의 공간.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행복이 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 누군가와 함께 비 새는 천장을 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고요. 도연 씨, 자요. 네, 잘 자요. 은희 씨.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 외롭지 않은 밤.
우리 집에서 맞는 따뜻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비가 그쳤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작은 마당에 심은 꽃들이 빗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 커피 타줄까요? 부엌에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 이렇게 평범한 일상,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우리 집이 생긴 날,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날,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도연 씨가 있었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소소한 일상들이 전부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새로운 불안이 찾아왔어요. 부부로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더 깊은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도연 씨는 저보다 어렸습니다. 55, 저보다 6살이나 어렸죠. 나 같은 늙은 여자랑 도연 씨가 괜찮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름진 몸, 탄력 없는 피부,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희 씨, 네, 우리, 이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도연 씨, 저는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도연 씨가 너무 커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낸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두렵고 부끄러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잖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도연 씨한테 실망만 드릴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도연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은희 씨, 제가 서둘렀나 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은희 씨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야 했는데. 도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해요. 은희 씨가 편할 때까지요. 그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다정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게 오히려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사실 생일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만 먹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런데 도연 씨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은희 씨.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주민등록증 봤죠?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같이 불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케이크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촛불을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와 제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은희 씨, 우리 조금만 천천히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도연 씨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우리는 서두를 나이가 아니잖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저는 급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하지만 사랑이란 게 꼭 몸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는 것도,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옆에서 자는 것도 전부 사랑이에요. 도연 씨,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은희 씨가 편할 때, 그때 우리 천천히 가까워지면 돼요.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뭐가요? 이렇게 기다려줘서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희 씨랑 함께 있는 거예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촛불 끄고 케이크 먹어요. 우리는 다시 촛불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조금 거리를 두고요. 후 하고 불었어요.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 씨의 손이 제 손을 찾았어요. 꽉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거더라고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완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함께 가는 거였어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네. 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소원은 간단했어요. 도연 씨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도연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가볍고 부드러운 키스. 잘 자요, 은희 씨. 네, 잘 자요. 저는 도연 씨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우리한텐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 가면 됐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도연 씨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잔 밤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로웠어요. 아침 먹어요. 제가 죽 끓였어요. 어머, 도연 씨가요? 네. 은희 씨 좋아하는 호박죽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 씨와 함께하는 평범한 아침.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은희 씨, 네, 사랑해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도연 씨. 처음으로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게 진짜였어요. 사랑이란 건 서두르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거였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복집에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었죠. 저는 한복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5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짙은 버건디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혹시 최은희 사장님이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도연 씨, 박도연 씨 아시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지연, 도연 씨의 전 부인. 아,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되네요. 집에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야기 정리 좀 해야. 서류 문제가 남아 있어서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연 씨한테 직접 연락하시는 게 이미 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연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부인을 만난다는 말을. 아, 그러셨군요. 실례했어요. 그냥 확인차 들렀어요. 박지연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걸까요? 왜 숨긴 걸까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는 늦게 들어왔어요.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사진 전시 관련해서요. 도연 씨가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지연 씨를 만났으면서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저녁 드셨어요? 네, 밖에서 먹었어요. 그래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도연 씨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도연 씨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박지연. 오늘 고마웠어요. 역시 당신은 따뜻하네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당신은 따뜻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연 씨는 저한테만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전 부인한테도 여전히 따뜻했던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옷을 챙겼어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네. 중얼거리며 짐을 쌌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도연 씨가 나왔어요. 은희 씨, 어디 가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요? 뭔가 있어요? 도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은희 씨, 무슨 일 있어요? 도연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요. 말해봐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요? 문제는 당신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박지연 씨 만났죠? 도연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긴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문자 봤어요. 역시 당신은 따뜻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희 씨,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예요? 그 사람이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말을 안 해요? 왜 전시 관련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도연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요, 도연 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다시 버려질까봐 겁이 났어요. 은희 씨, 첫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랬어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아프더니 떠났죠.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늘 불안했어요. 누군가 떠날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저는 안 떠나요.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도연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저 갈게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제발. 혼자 있고 싶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연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복집 사장님 집이었어요. 은희야, 무슨 일이야?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니, 나 좀 재워줘. 그렇게 말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연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황하던 표정, 말을 못하던 모습. 내가 너무한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거죠? 왜 전 부인을 만나면서 저한테는 비밀로 한 거예요? 뭔가 숨길 게 있었던 거 아닌가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도연 씨의 전화였어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전화가 왔을 때 결국 받았어요. 은희 씨, 제발 집에 와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싫어요. 제발,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있어요. 제발. 도연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가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은희야, 남편분 말도 들어봐. 언니는 몰라. 나 진짜 무서웠어. 무서워? 또 혼자 남겨질까봐. 또 버려질까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나는 늘 그게 무서웠어. 누군가 곁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그래서 도연 씨한테 화가 난 거야? 거짓말을 했잖아. 전 부인을 만났으면서.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무슨 사정이 그렇게 중요해서 나한테 숨겨야 해?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희야, 도연 씨 정말 널 사랑하는 것 같던데. 사랑한다면서 거짓말을 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말 못할 때도 있지. 친구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어요. 도연 씨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나는 또다시 버려질까봐 겁이 났어요. 친구 집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은희 씨, 오해해요. 제발 만나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왜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았을까요? 나흘째 되던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가게는 어떡할 거야? 한복집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오늘이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알았어. 오늘 갈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종로 골목길.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가게가 보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 도연 씨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여기서 뭐해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기다렸어요.
매일 여기 왔어요. 매일요? 네. 은희 씨 볼 수 있을까 해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들어가요. 밖에서 이러지 말고.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가 따라 들어왔어요. 문을 닫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문자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줘요. 제발. 도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지연 씨를 만난 건 맞아요. 그것 봐요. 하지만 은희 씨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전체 문자 내용이요.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박지영과의 문자 내역이 보였어요. 스크롤을 올려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도연 씨, 전시사진 원본 파일 필요해요. 재단 서류 때문에.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 드릴게요. 고마워요. 어디서 만날까요? 종로 근처 카페에서요. 그리고 만난 뒤에 문자. 오늘 고마웠어요. 역시 당신은 따뜻하네요. 그 다음 도연 씨의 답장이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 결혼했어요. 알아요.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문자, 전시사진 원본 얘기였어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재단 서류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 씨 불안해할까 봐요. 불안해하긴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 씨, 저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도연 씨, 나 당신 없으면 의미 없어요. 사진도 일도 전부 다. 도연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 며칠 동안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은희 씨가 어디 있는지, 밥은 먹는지, 아픈 건 아닌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연 씨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매일 여기 왔어요. 혹시 은희 씨가 가게에 올까 해서. 바보 같으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보 맞아요. 당신한테는 바보예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뭐든 다 말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안 그럴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은희 씨 곁에 있기 위해서. 도연 씨가 일어나서 저를 안았습니다. 꽉 끌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도 도연 씨를 안았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왜요? 의심해서요. 믿어줘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 가요. 우리 집.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함께 나왔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은희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도연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꽉 잡고 있었어요. 손 아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절대 안 놓을 거예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역시 여기가 제 집이더라고요. 배고프죠? 뭐 해줄까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어요.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도연 씨가 말했어요. 은희 씨, 앞으로 뭐든 말할게요. 저도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의심되거나 불안하면 바로 말해요. 네. 참지 말고요.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해와 상처를 지나왔지만 이제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은희 씨. 뭐가요? 돌아와줘서요. 다시 기회를 줘서요. 저야말로요. 기다려줘서. 우리는 손을 꽉 잡고 잠들었습니다. 오해와 상처를 지나 다시 맞잡은 손. 이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연 씨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잔 밤이었어요.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도연 씨 옆에서 잤으니까요. 아침 먹어요. 제가 계란 프라이 할게요.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일상, 평범한 아침.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믿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희 씨, 네.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해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그런 시작.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한복집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도연 씨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는 우리 뒷모습. 액자 밑에는 조그맣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랑을 배우는 중.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는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법을, 믿는 법을, 함께하는 법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복집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결혼 예복을 알아보러 온 손님들이었죠. 사장님, 이 한복 어때요? 신부가 연분홍 저고리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쁘네요. 한번 입어보세요. 신부가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신랑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예쁘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사장님, 사장님도 결혼하셨어요? 신부가 물었습니다. 네, 재혼했어요. 와, 그러세요? 부럽다. 저희도 나중에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믿으면요. 제가 대답했을 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 커피 사왔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가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신부가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신랑이 말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보며 웃었어요. 사람이 너무 커서 고민이었지만 결국 마음이 더 큰 사람이었어요. 네. 손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 씨가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님들이 한복을 예약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어요. 오늘 촬영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은희 씨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또 그런 소리하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인데요. 사진 찍으면서도 은희 씨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이제 그만해요. 창피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누군가 저를 생각한다는 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도연 씨가 말했어요. 은희 씨 다음 주에 전시회 있어요. 또요? 네. 이번에는 특별해요. 뭐가요? 은희 씨 사진도 있거든요. 네. 언제 찍었어요? 몰래 찍었죠. 한복 정리하는 모습, 차 마시는 모습, 웃는 모습. 어머, 왜 허락도 없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 순간들을 남기고 싶었어요. 도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 할머니인데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은희 씨 표정, 눈빛, 미소. 그게 다 아름다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뭐가요? 저를 이렇게 봐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둥근 달. 은희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도연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어요. 생기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평화는 사람 안에 있네.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도연 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하고 말 못할 때도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의심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믿으려 노력했으니까요. 은희 씨, 아침 먹어요. 부엌에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가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네, 꿈도 안 꿨어요. 좋은 거죠? 네, 요즘은 악몽이 없어요. 예전에는 자주 악몽을 꿨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꿈, 버려지는 꿈. 하지만 도연 씨와 함께 자면서 악몽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잠만 잤습니다. 은희 씨, 네.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요? 네. 제주도든 강원도든 둘이서 천천히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가요. 언제가 좋아요? 다음 달 가게 정리하고. 좋아요. 그때 가요.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소한 대화, 평범한 아침.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일주일 뒤 도연 씨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전시장에 들어서니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경, 사람, 일상. 도연 씨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정리하는 모습, 차를 마시는 모습,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이게 나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제가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네, 은희 씨예요. 도연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렇게 예뻤어요? 원래 예쁜걸요. 사진 밑에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피어난 여자의 삶.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저는 다시 피어났어요. 사별 후 시들었던 제 삶이 도연 씨를 만나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관람객들이 제 사진 앞에 섰어요. 이 사진 참 좋네요. 평화로워 보여요. 표정이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은희 씨 괜찮아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도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봐줘서. 제가 본 그대로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함께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은희 씨, 저 별 보여요? 도연 씨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네, 예쁘네요. 저 별처럼 우리도 반짝이면 좋겠어요. 지금도 반짝이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우리 충분히 빛나고 있어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우리 집,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 은희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황혼의 사랑, 늦게 온 사랑, 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이었어요. 몸이 아닌 마음으로 완성된 사랑.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62이 된 제 모습.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빛났어요. 살아있는 눈빛.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고마워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서. 도연 씨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은희 씨, 차 마실래요? 네, 갈게요. 저는 거울에서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도연 씨와 함께하는 삶을 향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피어난 여자의 삶.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제 이야기였습니다.